여기는 고담시. 시민들은 지난번 조커와의 전투에서 사망한 배트맨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그를 추모하는 행렬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트맨이 사라졌으니 그 누가 고담시를 지키느냐 또한 모두의 관심사이자 걱정거리였는데요. 하지만 이 걱정을 해소시켜줄 이가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최근 웨인 엔터프라이즈를 인수해서 고담시의 중심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던 파워스 인터내셔널의 대표 제리 파워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제리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이용해 배트맨의 의지를 이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녀가 차기 배트맨으로 지목한 사람은 다름 아닌 경찰청장 짐 고든이었습니다. 물론 고든은 처음엔 자신은 너무 나이가 들었다고 거절했는데요. 하지만 차기 배트맨을 선출하기 위해 신입 경찰들이 테스트를 받는 것을 본 고든은 배트맨 활동으로 그들이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배트맨이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었습니다. 배트맨이 되기 위해 금연도 하고 피나는 훈련도 거쳐 마침내 처음으로 현장에 투입된 고든, 그의 곁엔 한때 진짜 배트맨과 일했던 줄리아와 엔지니어 데릴이 있었고, 파워스의 첨단 기술이 축약된 로봇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상대는 사람의 형태를 한 에너지였고, 그 괴물에게 배트맨의 물리적 공격은 전혀 통하지 않았는데요. 이윽고 본체가 따로 있을 거란 확신에 주위를 살펴보던 그는 마침내 에너지를 조종하고 있는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배트맨은 조종자를 잡으러 가려고 하지만 괴물이 던진 트럭에 당하고 마는데요. 이에 조종자는 가짜 배트맨은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거들먹거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로봇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 배트맨이 나타나 조종자를 제압하고, 그렇게 고든은 자신의 첫 배트맨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범인을 체포한 배트맨. 하지만 범인은 벼랑간 사망해버리고 마는데, 부검 끝에 그의 시신에서 발견된 것은 엄청난 양의 방사능을 뿜어내는 이상한 모양의 씨앗이었습니다. 범인은 그 씨앗에서 나오는 방사능으로 인해 사망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씨앗으로 인해 메타휴먼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후 고담시의 밤거리를 순찰 중이던 배트맨은 또다시 특이한 능력을 지닌 마피아와 조우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지지흥이라는 마피아로서 과거 고든에게 체포당한 이력이 있는 자였는데요. 고든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지지흥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이용해 공격해옵니다. 배트맨 역시 반격에 나서보지만 그의 공격은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 반면 지지흥의 공격은 하나하나 치명타였기에 그는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하지만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특대의 배트모빌을 이용해 지지흥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이윽고 배트맨은 지지흥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그는 자신과 비슷한 존재가 여럿 있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씨앗을 제공해주는 미스터 블룸이라는 자가 배트맨을 처리하러 올 것이라고 말한 뒤 씨앗의 방사능으로 인해 숨을 거두고 맙니다. 사건이 정리된 뒤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있는 고든, 그리고 그런 그의 뒤로 줄리아가 나타나는데요. 그녀는 진짜 배트맨과 함께 일했던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지만 본인의 직감으로 그녀의 비밀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던 고든은 그녀에게 진짜 배트맨은 어땠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고든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이 또 있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죽은 걸로만 알려졌던 브루스 웨인이었습니다. 고든은 그에게 자신이 배트맨이라고 밝히며 블룸의 존재에 대해 알려주는데요. 그리곤 그동안 브루스가 배트맨을 기술적으로 도와준 적이 있으니 블룸을 막기 위해 자신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어쩐지 브루스는 냉소적인 반응이었는데요. 사실 그는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그와 더불어 자신이 배트맨이었다는 사실 또한 잊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과거의 브루스가 아니어서 고든을 도울 수 없을 뿐더러 이젠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는 브루스. 그런 그의 얘기를 들은 고든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브루스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클라크와 알프레드 또한 알고 있었는데요. 브루스의 뇌를 조사하던 그들은 사망한 브루스가 디오니슘으로 인해 부활했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원래의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어 브루스가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클라크는 브루스의 과거에 대해 얘기해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물어보지만 알프레드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밤부터 브루스가 어떻게 이 도시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는지까지 모두 설명해 주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가 배트맨이었다는 진실을 말하려던 바로 그때 브루스가 듣기를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그 후 브루스는 자신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될 수 없으며 이제부터는 새로운 브루스로 살겠다는 뜻을 밝혔고, 브루스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을 언제나 바래왔던 알프레드는 그 이상 브루스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알프레드의 말을 들은 클라크는 그럴 순 없다고 부정하며 자신이라도 나서서 브루스가 배트맨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겠다 하는데요. 그런 그에게 알프레드는 브루스의 행복을 망치게 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크립토나이트로 협박을 해옵니다. 알프레드의 성화에 뜻을 굽히게 된 클라크, 그리고 그런 클라크에게 알프레드는 브루스가 마지막으로 만들고 있던 어느 한 기계장치를 보여주는데요. 그 기계장치는 다름 아닌 배트맨이 죽은 뒤에도 어느 누군가에게 배트맨의 기억을 전승시켜 또 다른 배트맨을 만들어내는, 즉 영원히 배트맨을 유지시켜주는 신비한 기계였습니다. 한편 배트맨은 블룸이 누군지 밝혀내기 위해 지지흥이 몸담고 있던 조직의 아지트에 침입한 상태였는데요. 그들의 컴퓨터를 뒤지던 중 그는 마침내 블룸의 정보를 찾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곧 얼마 못 가 마피아들에게 발각당하게 되고 한바탕 총격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배트맨은 꽤나 선방하는 듯 했으나 결국엔 그 많은 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구하러 올 수 있는 배트맨이 없다는 사실을 통감하게 된 고든. 하지만 그에겐 배트맨이 없을지언정 언제나 함께하는 로봇 파트너가 있었는데요. 자동 조작 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로봇은 고든을 무사히 데리고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한편 브루스가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센터에서 지내고 있던 듀크. 그는 브루스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이윽고 그가 찾아내게 된 것은 바로 고든이 놔두고 간 씨앗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과 친분이 있던 대리를 찾아가고 블룸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그리곤 자신도 돕게 해달라며 몸에 지니고 다니던 로빈 마크를 보여줍니다. 시간이 흐르고 제리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배트맨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웬 비행물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비행물체는 창문을 깨부수며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장례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어버리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비행물체 안에서 웬 가시 같은 게 튀어나와 사람들을 찔러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윽고 블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